자, 증시 좋은 분위기 속에서 7일 월요일 시장에 드디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상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두 배 뻥튀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신규주가 두 배 뻥튀기 된다면 이게 무엇을 하는 종목이든 간에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두 배 뻥튀기 되고 나서 잘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두 배 뻥튀기 된다면 그냥 구경만 합니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특히 신규주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두 배 뻥튀기 된 몇 개의 종목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또 최근에 두 배 뻥튀기 된 TNL, 하나기술, 제일전기공업 이런 종목들의 성적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두 배 뻥튀기 되어서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매매를 하고 싶으면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되었을 때, 변동성이 진정이 되었을 때, 신규주는 시초가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보시면 되는데 구조주와 기관이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밑에 받쳐주는 호가가 없을 때 한 방에 마이너스 5%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싫어서 신규주를 진짜 당일 매매하고 싶으면 차라리 상승 VI가 걸린 다음에 그 VI가 걸렸던 가격 위에서 거래가 되던가 아니면은 황금선 뜨고 나서 주가가 잘 무너지지 않고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꾸준히 거래가 되던가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일봉으로 봤을 때 뻥튀기가 되었어도 계속 고점 돌파형 차트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때 매매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두 배 뻥튀기가 된다면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이게 테슬라 관련주로 관심을 받으면서 이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MS 오토텍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MS 오토텍의 자회사가 명신산업인데 이게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게다가 차트 모양도 신고가 돌파하는 모양이라서 단기간에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그 다음에도 20% 이렇게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신규주가 최근에 대박이 나긴 했지만 이제 시장의 시선은 신규주에서 다른 대형주 쪽으로, 치료제 쪽으로 전부 쏠려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규주들, 분위기가 꺾인 신규주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초가 장 초반에 변동이 매우 심할 때 들어가는 것은 투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2월 7일 월요일 시장에 상장합니다. 여기서 확정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기관 할 것 없이 일단 기관 쪽에서 대박이 나니까 확약도 높게 잡혀가지고 개인의 경쟁률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의 가격을 보시면 매수호가가 13,000원에서 14,000원, 매도호가가 16,000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이대로 정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식수가 약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2,600억입니다. 6,500원에 시작할 일은 없고 만약에 두 배 뻥튀기 될 경우에 13,000원에 시작할 경우에 시가총액은 5,300억 원이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월요일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명신산업에서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상승하든 하락하든 일단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으며 뻥튀기 되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기간의 확약도 높은 상태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오직 공모주주입니다. 구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가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먹기 위해서 두 배 뻥튀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배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근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 8시 40분에 잔량이 얼마나 쌓여 있냐, 이게 시초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허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즘에 뭐 허매수도 뭐 100만 주에서 300만 주 아무렇지 않게 거는데 8시 40분에 봤을 때 잔량이 뭐 시작하자마자 8시 40분 되자마자 2천만 주 쌓여 있다. 이러면은 상한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천만 주에 예상 체결량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이게 공모주주만 유통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쪽에서 작정하고 두 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인트 모바일도 똑같은데 이게 장외 가격에서 한 35,000원, 38,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모가 15,000원짜리가 정말 쉽게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15,000원짜리가 3만원에, 이거는 8시 40분 되자마자 2천만 주가 쌓여 있었습니다. 명신산업도 마찬가지. 8시 40분 되고 나서 잔량이 2천만 주 이상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두 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천만 주가 아니라 뭐 500만 주라 하더라도 500만 주면 허매수 뭐 마지막에 빠지면서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부터 2천만 주로 틀어 막아놨다면 두 배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신산업이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긴 하겠지만 이 두 배 뻥튀기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진짜 좋은 그림이 이런 건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한 30% 이내에 시작을 해서 첫날이나 아니면 둘째 날부터 기관 투자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도 그 뒤부터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뻥튀기가 심하게 돼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정말 좋겠고 기간에 확약까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낮게 시작한다면 공략해볼 만은 하겠지만 뻥튀기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기관 투자자가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특징 보시면 일단 뻥튀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네페스아크처럼 이것도 30% 정도인데 뻥튀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최소 2천억 원, 보통은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기간에 확약이 많이 잡혀있는 종목은 뻥튀기가 잘 안된다면 기간에 매수가 첫날이나 둘째 날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높게 시작한다면 매수가 들어와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경만 할 생각이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분위기 보시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한 개씩 체크를 해본다면 최근에 상장한 클리노믹스, 이것도 윗꼬리 길게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요새 거래대금은 다 괜찮은데 캔들이 좀 힘들게 마감을 하니까 그 뒤에 매수 자리를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몸통 좀 살아서 마감을 했더라면 그 다음에도 공략을 해볼 만할 텐데 일단 몸통이 전부 다 깎여버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뭐 2만원이나 21,000원 이상까지 올라와서 종가를 형성해야지 그때 공략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냥 끝까지 다른 종목들처럼 내려가 버린다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인트 모바일도 마찬가지. 몸통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 날에 이거에 맞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캔들이 힘들게 뜬다면 그 다음에는 음봉이 뜨는 게 정상이며, 캔들이 힘들게 떴는데도 그 다음 날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올라와서 좀 괜찮은 자리까지 회복을 해준다. 그럼 그때부터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도 32,000원 정도는 무조건 회복을 해서 종가로 마감을 해줘야지 그 뒤에 자리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음봉이 떠서 당장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계속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주포도 없고 뻥튀기만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라서 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캔들 한두 번만 뜨면은 좀 분위기 전환될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좋은 캔들이 쉽게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전부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시초가 매매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규주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할 종목들이 그냥 이 상위 종목들 보고서 아무거나 집중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손과 눈이 여러 개가 아니라서 힘들 뿐이지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냥 장 초반에 집중만 해준다면 먹을 자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먹을 종목들이 많은데도 한방 승부 내는 짜릿함을 못 잊어서 신규주 시초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 한번 미끌렸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규주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뻥튀기가 되는 제도만 바꾼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정말 괜찮아질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단체로 움직일 때만 강하지 관심을 못 받으면은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만 괴롭습니다. 명신산업 상장하는데 두 배 뻥튀기 조심하시고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주식 계속 하실 거면 안전한 매매만 하시기 바랍니다.